지난번에는 프라우트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아마 그 제가 두 번째 녹화부터 안 눌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아주 그 바바의 문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이 프라우트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머릿말은 넘어가고 그 첫 번째 1페이지죠. 1페이지. 예. 1페이지 보면요. I was supposed to formulate the theory of pound. I was supposed. 나는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나는 강요됐다. 그 시대가 강요한 거죠. 시대가 바바에게 이걸 하라고 강요. 그 바바 어린 시절 얘기 보면은 그 바바 제가 번역한 자서전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 많죠.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도대체 왜 그 애기가 바바가 애기였을 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는데 이런 상황이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이 지상이 왔구나. 그래서 I was supposed to formulate the theory of Proust. 나는 프라우트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문장. Human afflictions are three various: physical, psychic, and spiritual. 인간의 고통은 three various, 세 가지 측면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이다. 이건 뜻 자체는 뭐 특이하지 않은데 문장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단순한 세 가지가 아니라 three various. 잘 안 쓰는 단어죠. 저도 사실 뭐 다 옛날에 처음부터 사전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바바게 이렇게 잘 안 쓰시는 단어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그 밑에 괄호친 거는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바바께서 어느 강의를 하실 때 나왔는지. 아르타 앤 파라마르타라는 강의를 할 때 그 뒤에 아르타가 또 뭔지 또 나와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All the afflictions in the physical sphere are due to lack of food, clothes and the like. 그래서 육체적 측면에서의 모든 고통은 음식과 의복과 그 the like 좋아하는 것의 부족 때문이다. 이 말은 the importance of society, 사회의 중요성, importance 이 강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importance of society. 요 강의도 요약한 책에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고, people buy food, clothes, etc. with money, and so money in Sanskrit is called artha. 사람들은 돈으로 음식과 의복 등등을 사고 따라서 산스크리트어로 이 돈을 아르타라고 한다. 아르타. 그래서 the main thing is the purchasing power. 가장 중요한 것은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말입니다. 구매력. 바바께서 이제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하신 말이죠. 경제의 핵심은 구매력이다. 오늘날은 이제 구매력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죠. 이게 바바께서 먼저 이 구매력 단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누구죠? 제가 지금 레리 바트라라는 우리 마르기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미국에서 여러 번 이제 히트를 쳤는데 거기에서도 요 구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됐죠. 경제에서 구매력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구매력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바바의 말씀은 항상 단순해요. 핵심을 찌르니까. 이렇게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말하는 학자일수록 말이 교묘해요. 복잡해요. 근데 바바만 나서난다. 구매력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구매력을 키워줘라. 인간의 고통받는 것은 음식과 의복과 좋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음식과 의복과 좋아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구하는가? 돈을 가지고 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매력을 향상시켜줘라. 너무나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이론들이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이제 계속되죠. If the purchasing power of each and every individual is increased, there will be no physical trouble. 만일에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매력이 계속 증가한다면 물질적인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르타, 돈, 아르타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르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르타는 이제 우리말로 약, 뭐 약이란 뜻도 돼요. 약, 해결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서 그렇지. 그 옛날에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아르타라고 불렀는데, 과연 이 오만이라고 써 있는 요 종이, 5만 원이란 종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가장 단순한 것은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세계지도 볼 때, 옛날에 이제 세계지도 어려서 그런 놀이 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나라 찾기, 뭐 브라질, 그 뭐냐. 우리 지금이야 우리는 금방 찾지만 그 초등학교 때는 그 브라질 찾으려면 온 세계지도를 다 돌아보잖아요. 그때 웃긴 게 소련 그러면은 제일 큰 나라인데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조그만 나라일 거야. 어려운 나라일 거야. 뭐 아프리카 온 나라 다 뒤지고 아시아 온 나라 다 뒤졌는데 소련 그 큰 소비에트 유니언 이렇게 큰 나라를 잘 눈에 안 띌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한 것을 우리가 그 존재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떻게 돈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옛날에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그 돈이거든요. 예, 예.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매년 발행을 하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돈은 누구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돈은 대한민국 국민 거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근데 매년 정부에서 돈을 발행하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분명히 어디선가 지금 돈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돈은 계속 창조가 되죠. 국가는 핵심적으로 딴 게 아니에요. 국가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에요. 국가 말고 그 어느 기관도 돈을 못 만듭니다. 어떤 개인이 내가 좀 돈이 필요해. 종이에다가 5만, 자 5만이라고 썼어요. 자 5만은 내가 제가 5만이라고 썼으니까 뭐 좀 사갈게.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종이에다 숫자를 써서 그걸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돈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만든 돈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의 것인데 막상 국민들은 그 돈을 잘 만져보지 못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그것은 돈의 창조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돈 교육이 대단히 복잡해서 지금 이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경제 얘기가 나와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때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죠. 양적 완화 뭐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고 돈을 만드는 방법이죠. 양적 완화라는 게 양을 완화시킨다. 양을 그 이제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그러죠. quantitative 양쪽으로 easing 부드럽게 양을 그러니까 쉬운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쉬운 말을 써버리면은 일반 대중들이 진실을 알아버리니까 이럴 땐 조금 어렵게 이거 학문적인 용어니까 일반 사람들도 뭐 학문적인 단어니까 어려운가 보다. 근데 사실은 내용은 아주 쉬운 거예요. 돈을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국가도 함부로 돈을 못 만듭니다. 돈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물가가 오르죠. 함부로 돈을 만들면은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보통 1년에 100만 프로 이상 오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1년에 100만 프로 이상 오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몇 번 있었죠. 그 독일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2차 대전 그 직전에 바로 그 사실은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히틀러가 그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돈을 만들 때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 채권을 발행하죠. 정부가. 국가가 이제 지금 보면은 현대 국가에서 돈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죠.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린 인수가 채권이죠. 그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몇 년 뒤에 이자를 붙여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채권은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면 은행이 그 채권을 보통 인수를 하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현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돈을 만드는 과정인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도저히 그 정도로는 다 못 찍을 때,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지난번처럼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4조 달러, 5조 달러, 거의 5천조 원 이상을 풀었죠. 5천조 원. 그때 쓰는 게 이제 양적 완화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무슨 그 재난지원금을 100조를 주니 많이. 그럼 100조가 어디 있어요? 100조만큼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 민간은행이 그걸 다 사주지 못하면 시중에 현금으로 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쓰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그걸 사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거는 이전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금지된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채권을 사줘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정부가 100조를 찍고 한국은행이 사주고 또 200조를 찍고 한국은행이 사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국가 돈이에요. 한국은행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오른쪽 주머니면 한국은행은 왼쪽 주머니죠.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100조를 꺼내서 100조 빌렸어요. 이제 왼쪽 주머니 넣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게. 돈이 창조되는 과정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무제한의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무제한의 돈을.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전에는 정부에서 돈을 만들 때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국채는 일반 은행에서 사주거든요. 한국은행이 직접 사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연준이라고 있죠. 연방준비위원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절대 이걸 직접 사주지 않습니다. 여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국의 민간은행들이 정부에서 발행한 100조 원어치의 채권. 이 채권은 뭐 10년 뒤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약속 증서죠. 이거를 민간은행들이 사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일반의 시중에서는 화폐 발행이라는 형태로 돈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충분한 돈을 만들 수 없을 때 급격하게 전 국민에게, 미국도 이번에 전 국민에게 거의 평균 1억 이상씩을 풀어줬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뭐 거의 경 단위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번에 풀린 돈이 경 단위가 넘죠. 경 단위의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기존의 그 화폐 창출 방법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을 때 나온 게 양적 완화죠. 양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죠. 그 원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에서 100조짜리 채권을 만들면 한국은행이 사주고, 한국은행은 무제한 사줄 수가 있죠. 한국은행은 그냥 종이에다 숫자만 쓰면 되니까. 그 역할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한국은행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전에 안 썼죠. 왜?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조 %가 넘었어요. 1조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빵 하나가 뭐 100조 원, 뭐 우표 하나가 30조 원,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몇십 년 동안 알았던 거죠.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결국 또다시 양적 완화를 했죠. 이번에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을 했죠. 무제한의 달러가 풀리는데, 무제한도로 달러가 풀리는데, 왜 세계 물가는 오르지 않는가? 놀랍게도 별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풀린 달러는 대부분 다른 나라로 갑니다. 주로 중국으로.
중국의 물건을 사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은 다 이렇게 실물이잖아요. 실제로 된 물건을 사면서 그 대금은 뭘로 주죠? 종이로 주죠. 미국이 발행한 종이로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바로 기축통화라는 거죠. 예. 어떤 나라든지 다 우리도 다 화폐를 발행해요. 원화도 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석유를 사오고 원화를 주진 않아요. 안 받죠. 뭐 장난하는 거냐고. 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받게 돼 있죠. 예. 미국이 발행한 종이만이 진짜 돈입니다. 아, 왜? 이것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그 말만은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원리는 사실은 핵심은 군사력이에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한 사람은 힘이 있고 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종이는 돈이 되고 이 사람이 만든 종이는 돈이 안 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달러만 발행을 해도 미국이 발행하는 100달러짜리 지폐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얻는 이득을 세뇨리지라고 합니다. 세뇨리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잘 안 썼던 단어인데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풀고 도대체 돈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돈이 넘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따져보니까 이제 세뇨리지라는 이제 단어까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세뇨리지라는 것은 화폐 발행 이익이라는 거죠. 세뇨리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화폐를 발행하면 5만 원짜리 종이의 실제 가치는 대략 한 1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한 1, 200원 정도. 5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종이 값하고 잉크 값이 대략 한 뭐 200 얼마 된다 그래요. 300원 정도. 근데 실제 그거 쓰일 때는 5만 원어치를 사죠. 내가 슈퍼 가서 5만 원짜리 종이를 줬는데 슈퍼 주인이 야 이거 200원으로 만든 종이 아니야. 200원어치만 갖고 가. 절대 안 그러죠. 5만 원짜리 귤도 살 수 있고 5만 원어치 사과도 살 수 있고 5만 원어치 쌀도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종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5만 원이라고 약속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세뇨리지라고 합니다. 세뇨리지. 그러니까 그 종이를 만드는데 지폐를 만드는데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만드는데 대략 30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발행할수록 손해죠. 세뇨리지가 마이너스죠. 근데 지폐 단위로 올라가면은 세뇨리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국가는 이런 세뇨리지를 발행할 수 있는, 아까 말했죠. 국가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요. 이런 세뇨리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달러는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세뇨리지를 얻을 수가 있죠. 미국은 중국에서 만든 수많은 생필품을 사면서 달러라는 종이만 주면 됩니다.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뇨리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패권 국가. 이게 바로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종이를 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패권입니다. 중국에서 발행한 위안화는 중국 내에선 돈이에요. 하지만 그 위안화로 마음대로 석유를 사거나 마음대로 다른 뭐 곡식을 사거나 그럴 수가 없죠. 아직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이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이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그런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은 절대 그것을 놔주려고 하지 않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아르타라는 거죠. 아르타라는 것은 약이란 뜻도 있고 해결책이란 솔루션이란 뜻도 있는데 현실에서의 솔루션은 아르타죠. 근데 바로 이 아르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쉽게 생각하는 이 돈이라는 게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미국이 다른 건 다 허용을 해도 달러를 유지하는 건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누가 사람을 죽이든 뭐 몇백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었는데 미국이 아직 개입을 안 하죠. 근데 미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달러를 위주하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만드는 세뇨리지로 유지되고 있는데 누군가 달러를 위조해버리면 달러에다 물을 타버리는 거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북한이 그 달러를, 북한도 그 위조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죠. 예전에 그 미국의 위조 달러를 만들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마카오 은행에 그 계좌를 틀어막아죠. 마카오 은행에 미국 북한 계좌를 발견하고 틀어막았더니 난리가 나죠. 당시 김정일이 펄펄 뛰고. 그래서 그 나중에 미국 그 정보 당국에서 CIA에서도 이게 김정일 계좌였구나. 나중에 알았다 그래. 예. 그래서 그때 북미 관계가 안 풀리다가 결국은 이제 북한이 사정사정해서 이제 그 마카오 계좌를 풀어주면서 다시 이제 급격하게 한동안 또 북미 관계가 좋아졌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가 달러를 위조하는 거. 왜냐하면은 그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과 새롭게 이 패권에 도전하려는 이런 나라들 간의 그 엄청난 게임이죠. 정말 그 월드 게임이죠. 요 책을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The psychic afflictions originate from the unmanifest world of human mind. 정신적인 고통은 드러나지 않은 세계 또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In some countries, people have abundant supplies of food and clothes.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넘치는 공급, 음식과 의복에 넘치는 공급을 누린다. But are they happy? 하지만 그들이 행복한가? No, they too suffer from pains and miseries, troubles and disease. 아니다, 그들도 또한 고통과 비참함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They to mourn the loss of their nearest and dearest one. They to mourn. 그들은 신음한다, 울부짖는다 이 말이죠. 그들은 울부짖는다. 그들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울부짖는다. These psychic afflictions. 이것이 정신적 고통이다. 역시 아르타인 파라마르타에 나오는 이제 얘기죠. To eradicate them.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one must undergo proper psycho-spiritual training so that one's mind can be properly prepared to fight against adverse circumstances.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적절한 정신적, 영적 훈련을 거쳐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뒤집혀진, 도착된, 전도된 상황과 싸울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물질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죠. 저는 뭐 이렇게 동네 보면 이렇게 뭐 헌옷 버리는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거기 보면은 정말 뭐 좋은 옷들도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또 재미있는 게 요즘에 신발도 옛날에는 정말 그 없어서 못 신었던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좋은 신발들을 그냥 거기다가 사람들이 버리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주워다 신고 그랬는데 저는 뭐 나이키나 뭐 그런 신발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사본 적 없는데 누가 이제 그런 좋은 신발들은 그냥 거기다 넣기가 뭐하니까 그 위에다 놔두더라고요. 누가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 치수가 맞으면 이제 그 갖다 쓰기도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보면은 참 한 1년 정도 신었을까? 보통 그래도 한 1년 이상 더 신을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요즘엔 지루하니까 질리니까 뭐 요즘엔 떨어져서 버리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지루하니까 질리니까 버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사고 싶은데 뭐 아디다스를 사고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약간 그 사회 제도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아르타 문제가 많이 해결된 거죠. 뭐 지금은 약도
예를 들어서 뭐 약도 그 병원에 가서 전혀 그 경제력이 없으면은 그 아시나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 요즘에는 기초수급자라고 하죠. 기초수급자 지정이 되면 모든 병원비가 다 무료죠. 모든 병원비가 다 무료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반인 환자랑 기초수급자한테 쓰는 약이 조금은 뭐 다르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게는 뭐 비싼 약, 좋은 약을 이제 안 준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뭐 감기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뭐 간단한 약은 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좀 갖춰져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고통은 해결돼 가는 추세인데,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럼 과연 행복한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봐도 그 세계 행복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뭐 한 50 몇 등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 경제적으로는 뭐 10위권인데 행복 순위에서는 50 몇 등 뭐 이렇게 그 중위권이죠, 중위권. 그 통계에 잡힌 나라가 이제 한 100개 나라 중에 한 50 몇 등 하니까 중간도 잘 못 가는데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서는 그렇지가 이제 않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외로움이죠, 외로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게 긍정적인 거, 이런 좀 긍정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데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 긍정적인 모임에 참여하려고 그래도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아직도 그 보면은 소극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오히려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아르타에 대한 얘기, 이런 이제 물질적인 고통,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된 나라들에서도 겪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했는데, 뭐 오늘 뭐 지금 제 목의 상태는 거의 한 평상시 한 8, 90%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이제 아직 뭐 이제 좀 다음 주쯤에는 더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여기 프라우트 책도 조금 처음으로 같이 읽어봤는데 어땠는지 뭐 간단하게 서로 좀 말씀 좀 나눠볼까요? 지금 다 저기 들어와 계신가요? 사티아지 어떠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강의 편안하게 하십니다. 예, 부담도 예, 없고. 좋아요. 예. 그 몸이 많이 예, 감사합니다. 나아지니까 예, 다행스럽습니다. 예, 뭐 몸은 거의 다 회복됐어요. 몸은 거의 다 회복됐고 이제 후유증이 조금 뭐 기침이나 가래 후유증이 확실히 조금 한 2, 3주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예. 그 뭐 데이터가 뭐 1,000만 명, 뭐 2천만 명 가니까 다 한 번씩 그죠? 예. 겪고 지나가야 될 건데 빨리 잘 겪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저도 딱 걸려서 좋을 때 걸렸어요. 그나마 좀 쉴 수 있을 때, 중간에 쉴 수 있을 때 걸려가지고, 막 바쁜 일이 막 걸려버리고, 막, 못하고 할 텐데, 다행히도. 예,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지금 뭐, 저기, 바와니지 계신가요? 바쁘신가요? 바와니지나 니타프레마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다지 강의 너무 잘 예, 들었어요. 다다지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몰랐을 텐데. 예. 2시간 동안 너무 잘 들었어요. 다음에도 꼭 연락 주셔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마스카 다다지 니타 프레마지. 네, 너무스카.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오늘 아르타에 대한 설명 네, 잘 들었고요. 너무 네, 일반적인데 너무 핵심적이라 사실 네, 그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예, 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다지께서 그 외에 해주시는 경제적인 그 해박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냥 저를 갑자기 확 세계화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 유의하셔서 잘 회복하시길 바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간 오늘, 네, 너무 좋네요. 프라우트 책도 같이 읽고, 이 문장들도 너무 멋있고, 아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분야, 광범위한 이제 그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 프라우트까지 좀 다 녹화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뭐 2번 녹화 버튼 눌렀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녹화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또 부산 모임 하니까 실질적으로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만일에 요거를 매주로 하려면은 좀 시간을 조정을 하든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 시간이 대충 좋으신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요 시간대로 하려면 좀 격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일에 매주로 진행하려면 다 같이 적당한 시간을 또 한번 뭐 평일 중에 하루라든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격주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나 또 시간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뭐 단톡방에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주 해도 좋고 격주로 해도 예. 좋아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요. 다 좋아요. 사람들 의견을 맞출게요. 예. 네네. 그리고 제가 저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요일 금요일 시간도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금요일이나 괜찮아요. 4월 이제 초쯤에 한번 다른 강의가 평일에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때 한 네. 번쯤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서 의견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조정 가능하면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마스카. 남마스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